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종목은 지금 NH투자증권이고요. 네, 매수가는 12,5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12,500원. 지금 그러면은 수익권 아니세요? 네, 약간 좀 예전부터 넣어놨어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증권주를 들고 계신 좀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왜 나는 NH를 굳이 좀 이렇게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가 주거래 은행이 이쪽이라서, 아, 그쵸.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쓰는 거를 좀 더 키우고 싶다 해서 했는데 수익도 나니까 일단은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더 얼마나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강우진 전문가님, 네. 쓰는 주거래 은행을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한 증권을 또 투자하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NH투자증권 증권주 안에서는 좀 어떻게 매력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전에 금융주를 투자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배당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략적으로 900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8% 후반대 수익률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당금을 좀 노리고 또 연말까지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막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은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올해 이미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금융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배당까지 좀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연말까지 들고 가시고 배당금 이제 수령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증가를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 3분기부터 조금 둔화되는 게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 같은 경우엔 이제 배당금 요거 하나만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볼 텐데, 지금 하단에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9월 말 10월 초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13,500원 구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당금까지 좀 고려를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시세 차익 부분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방으로는 14,000원 구간 정도, 그 다음에 하방으로는 13,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 하방이 진짜 타이트하거든요. 시청자님, 상방 14,000원, 하방 13,500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탈되면 추세 깨질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0145번님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드릴 테니까 전화는 끊겼지만 저희 방송은 보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후 2시쯤 050으로 전화 가면은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고 선물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전화도 끊기고 또 상태가 또 불량할 때가 있어요. 전화 연결이. 그럴 때는 여러분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TV를 끄고 전화를 해주시면 좀 잘 들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 오셨어요. 좀 얘기를 한다면 너튜브에 우리 간보누님도 어서 오세요. 카니님 그리고 우리 마르트님 반갑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너튜브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도 볼게요. 3645번님의 셀트리온입니다. 19만 8천 원이고 와우 비중이 거의 50% 절반을 좀 갖다 넣으신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거의 뭐 3%가량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비중 한 50%딱 담고 계신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자는 우리가 소액주주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에 몰입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난다.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비중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50%도 괜찮나요? 셀트리온?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테마주나 중소형주에 투자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계속 좀 강조를 드려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좀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으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좀 희석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항암제나 면역 부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측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데 사실 주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요즘은 중소형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도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아쉬워요. 21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21만 원 구간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21만 원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이전 종가상 고가 구간인 23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 50%를 좀 가지고 계신데 또다시 21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조정을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추세선 하단부 이탈하지 않는 정도만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축소했던 비중을 또 다시 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이 충분히 좀 상승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에서 이 항암제 부문에 있어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좋은 호재거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완벽하고 자신감 있는 좀 대형주 쪽으로는 그래도 비중 뭔가 확대하는 거 괜찮다. 추세 이탈되지 않으면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의견 저희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너튜브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또 브로티지님이 휴가 기간 동안 주슐랭이 성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발 저희 또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재밌었다. 정말 유익한 방송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소문 많이 내주셔서 성지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또 강훈희 전문가님 굉장히 네. 팬들이 많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네. 진짜 미리 채널 고정하고 있겠다 하면서 댓글이 막 올라와요. 네. 뭐 팬분들의 이런 사랑이 좀 버겁진 않으세요? 살짝 좀
부담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해야 되다 수익률을 보니까. 또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더 열심히 또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줄이는 거는 역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미슐랭의 셰프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네. 좀 타이트하죠. 네, 좋습니다. 이분하게 네. 타이트하게 가보도록 네. 할게요. 수익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강훈진 전문가님이 그만큼 고심해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 수익의 맛에서 공략주 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튜브에도 우리 마르틴님께서 뉴플렉스 지금 신청해 주셔서 살펴볼게요. 그 전에 전화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먼저 받아보고 유튜브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기운이 네, 너무 안녕하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기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쵸.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그리고 비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단가 8만 원이고요. 비중 10%요. 비중은요? 10%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찢어지죠. 맞습니다. 공감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국민전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바닥이겠지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삼성전자를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도 난 들고 가고 물타기를 좀 할 거다 이쪽으로 보시든지 전장가요 후장가요? 약간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힘든 상황을 좀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네. 7층에서 8층에서 저 있어요 하시는 곡소리 네. 하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께 뭔가 한마디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 또 깨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또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보수적으로 보시는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좀 물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특히나 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타기를 할 때 혹은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지금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HBM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금 답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 부문을 좀 본다면은 역시나 지금 뭐 스마트폰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이상의 뭐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전기전자나 혹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메꿔 왔는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좀 이 전망 자체가 좀 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에 대한 산업이 좀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좀 비중을 차지해 줄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HBM3E마저도 만약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HBM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좀 뒤로 밀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HBM4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통과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 HBM4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기대감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들을 지금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지금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건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졌다 저가 매수 들어가자
뭐 사실 삼성전자를 1, 2% 단타하자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완전한 이 저점을 좀 잡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8만 원에 가지고 계셔서 좀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의 추이나 뭐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은 보시고요. 힘들어도 좀 주가 추이 보시고 턴어라운드 좀 되고 있다. 그럴 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커피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드시면 기분 좋아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맛있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좀 마음에 드실까요? 저 커피요. 좋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기분 전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가자 외치고 끝낼게요. 삼성전자 가자! 네, 고맙습니다. 저만 했네요. 자, 너튜브 지금 사연들 보니까 삼전이랑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다, 질린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들 제 사이트 경제TV 오셔서요. 나를 정말 질리게 하는 종목에게 한마디를 올려주세요. 저희가 참신한 답변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질리게 했던 그 종목을 향해서 한마디씩 재밌게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그러면 마르티님 사연 보겠습니다. 뉴플렉스입니다. 6,730원에 매수가 10%인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일괄매도 다 누르고 바이오주 하나 담을까요? 이분 진짜 지금 마음이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일괄매도를 누른다? 난 이제 패닉이다, 포비아다. 난 이제 더 이상 다시 새 판에 새 물을 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 지금 한두 분 아닐 텐데 그분들에게 일괄 매도는 언제 하는 거냐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괄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칠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다 났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정말 그런 재무가 안 좋거나 지금 소멸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지금 전량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반등의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더 무리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뭔가 사활을 걸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 한 6월, 7월 정도만 됐어도 사실 제약바이오에 좀 과감한 베팅을 할 만한 시점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꺾였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사실 언제 꺾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참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뉴플렉스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 6,73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단기 변동성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좀 상승 나왔었을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틀차죠. 상승 이틀차에 9월 27일 날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3,35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윗꼬리가 달린 이 양봉에서 1,400만 주 정도가 발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을 다 반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변동성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보자. 게다가 지금 11이평선 구간 혹은 이 첫날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이 첫 봉의 고가권 정도는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조정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눈에 띄는 이 물량 출회가 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요즘 또 XR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죠. 특히나 이 메타 퀘스트 부분이죠.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좀 들어가는 FPCB를 좀 만드는 회사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좀 흔들린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만큼의 지금 이전에 뭐 13,000원 구간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선에서 혹은 뭐 8,000원 구간까지의 레벨에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과 함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평선까지 단숨에 좀 돌파했었던 만큼 힘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근데 만약에 단기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좀 챙겨가고 단기 변동성 나오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 주셨어요. 마르틴님, 일단 일괄 매도는 안 하시는 걸로, 수익 날 때 하시는 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연을 받아보는 상황 속에서 언제 경기가 좋아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철학적이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우리 네. 전문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제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를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수급입니까? 아, 경기가 좋아졌다. 근데 사실상 저는 올해도 충분히 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반기에 워낙에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엽기저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여전히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이 증시를 좀 봤을 때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연착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무착륙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또 담아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위축돼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담을 때다, 기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19번님은 대원전선으로 좀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800원에 15% 비중인데 손실 보고 있어서 고민 많아요. 이런 사연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망 특별법 논의가 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오늘 2,975% 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는 있지만 전선주들이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에 뭐 그렇게 뭐 큰 뭐 이렇게 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국내 증시의 좀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 미래의 실적까지도 전부 다 당겨서 한꺼번에 올리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제자리로 뭐 이전 시세 초입 구간까지 회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선주들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을까,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뭐 단기 실적만 좋고 뭐 금방 꺾이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어느 정도 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를 한 차례 하시고, 그러니까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상반기부터 굉장히 좀 좋았던 혹은 시장에서 크게 수급을 받았던 섹터들이 이번엔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권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평단가를 낮춰두고 한 중간 어깨 정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가 좀 유독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과하게 불기둥을 좀 뿜어내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주가가 완전 다른 섹터 혹은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 펀더멘털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가 죽을 때 이제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그 주가들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혹은 잠시 반등이 왔던 때 그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주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이 지금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딱 이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 혹은 이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바로 물타기할 시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어도 1000만 주 이상 혹은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할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이 드라마틱한 성장이 좀 나타났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한 해 동안 23억, 13억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1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10배가 증가한 수치죠.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7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절반을 넘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천만 주 이상 거래량 실릴 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실적은 괜찮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 그러나 일단은 좀 금방 꺾일 산업이 아니니까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5519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제작진과 함께 연락하셔서 선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좀 볼까 봐요. 펩트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9283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7만 원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분. 그렇죠? 30% 비중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라이 릴리에 또 원픽을 받았던 펩트론입니다. 평가 계약 체결을 했고 위고비로 인한 이 버퍼를 굉장히 충분히 받는데요. 이게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의사 처방 후에 사용된다라는 리스크 하나, 두 번째 보험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장은 지금 주가는 좋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발목 잡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것 자체 이 시장 규모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보험 적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비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게 거의 평생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다이어트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식료품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많이 하시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혹은 뭐 이제 헬스장이나 PT 등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보험이고 뭐고 그냥 나는 뭐 비만 치료제 쓸련다. 한 방으로 그냥 가겠다. 네, 그 돈이면 그 돈이다. 그렇죠. 그런 어. 생각이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럼요. 때문에 니즈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지금 이거 들어가신 것 같단 말이죠. 네. 단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를 짧게 봐야 되냐, 그럼 좀 그래도 좀 기간 두고 봐도 되는 거냐, 이거를 전략을 오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 차익 실현이 한번 쭉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도 특별히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없었고 거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씩 툭툭 나왔단 말이에요. 네. 또 어제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라이릴리와 함께 이제 기술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또 이런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단기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쭉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 원에 지금 딱 진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좀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 혹은 일단은 8만 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열어두되 이거를 지금 비중을 30% 정도를 태우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익권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뭐 3분의 1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고 좀 분할로 이익 실현하시면 바로바로 좀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 실현하시면서 일단 펩트론이나 이런 단기 테마성은 짧게만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